안녕하십니까. 뷰티풀 라이프 포 유의 김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뷰티풀 라이프 포 유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네.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어요. 그렇죠.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습니다. 오늘이 12월 23일이잖아요. 네. 내일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그 다음날 성탄절이 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 우리 가장 바쁘실 분이 계시잖아요. 옆에. 네, 신부님 바쁘시죠? 네, 성탄절 하면은 많은 분들이 바쁜데 저희들 또 대목을 맞이해서 굉장히 바쁘죠. 대목, 네. 네, 이때쯤 등장하시는 단골 손님 두 분이 계세요. 네. 한 분은 산타클로스, 예. 한 분은 아기 예수님. 예. 네. 이 두 분이 참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두 분들 모두 다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시죠. 근데 예수님과 산타클로스 중에 누구를 더 기다리고 계십니까? 글쎄, 어릴 때는 산타클로스였는데, 네. 이제는 좀 아기 예수님이 더 좋은데. 어쩌면 우리 친구들은 산타클로스도 네. 많이 기다릴 수도 예, 있어요. 예. 자신이 좋아하는 선물들을 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선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성탄은 외적으로도 풍요롭고 행복한 성탄이 되어야 되겠지만 내적으로 더욱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성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외국에서 산타클로스 2,800여 분이 모여서 같이 달리는 그런 무슨 페스티벌을 본 적이 있습니다. 2,800이요? 네, 그래서 산타가 그렇게 저도 많았군요. 매년 성탄을 보내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탄을 이렇게 끄집어 네. 생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준비하고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앞으로 10년 후에 2026년 성탄 때쯤에도 2016년 성탄이 기억에 남을 그런 뜻있는 성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생각입니다. 네. 저는 성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성가대를 꾸준히 해왔고 하다못해 저 군대 가서도 성가대를 했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제가 성가대 참여를 못했어요. 이사를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허전하고 잘 굴러가던 자동차 바퀴 빠진 것 같고. 그랬는데 올해는 다시 이제 자리를 잡고 복귀하셨어요. 성가대 가서 예. 이제 또 성가 준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참 사람마다 이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은 따뜻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 중에도 하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 쭉 이어가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저희가 시작할 때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참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좀 많은데요. 이렇게 1년 365일을 성탄절처럼 감사하고 기쁘게 사시는 분들을 만나볼 건데요. 어떤 분이신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온화한 미소가 참 가슴에 남는 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홍구 선생님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운전을 직업으로 선택하신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전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덕분에 이렇게 운전해 주신 분이 계셔서 편하긴 한데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신다면은 최소한 10시간 이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 안 들다고는 할 수는 없죠. 네. 이렇게 힘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또 행복한 것이 있으니까 장애인으로서 손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까 했는데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운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는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미션 스쿨 초등학교에서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연극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연극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도 하고 예수 성탄을 맞이해서 이제 연극을 준비하는데 랄프라는 4학년 아이가 그래서 연극을 하고 싶었죠. 근데 랄프는 선천적으로 말 더듬이었고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연극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죠. 그래도 선생님들은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연극을 하게 했고 그 아이에게 제일 어울리는 대사가 어떤 역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끝에 여관 주인 역을 맡으면 되겠다. 네네네.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여관문을 두드리면서 방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방 없어요. 짧잖아요 대사가. 네. 그래서 그걸 3번 반복하는 것 정도는 랄프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배역을 맡겼고 연습을 시켰고 참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막상 그날에 대해서 연극이 이제 시작됐죠. 네. 그리고 이제 랄프가 나올 차례가 돼서 모든 사람이 긴장을 했습니다. 예. 잘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아이가 금방 태어나려고 합니다. 혹시 방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방 없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아, 됐다. 이제 2번만 더 하면 된다. 라고 하고 다시 한번 그래도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방 없어요. 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하면 이 연극이 무사히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정되는데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요셉이 다시 한번 사정합니다. 지금 아이가 곧 태어나고 이 추운데 어디에서 이 아이를 낳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방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모든 사람들은 아, 이제 방 없어요. 라는 말만 나오면 돼. 라고 잔뜩 긴장을 하면서 랄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랄프가 갑자기 울먹거리면서 그러면은요 제 방으로 오세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이후 연극은 엉망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대사 이후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탄이 행복해야 되고 기쁘다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닌 내 안에 모실 때 성탄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는 것이죠. 아마 김홍구 선생님의 그 택시가 그 마음이 하나의 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선생님의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홍구 선생님께서는 삶으로 마음으로 그 택시를 하나의 구유처럼 만들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365일이 성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야, 정말 해석을 좀 잘해주셨어요. 늘 이렇게 손님 만나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노동일 수 있는데 늘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 따뜻한 곳, 지금 김홍구 선생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이 제가 덕수 콜택시라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고 처음에 일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장애인들을 많이 이제 고용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그 고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좀 그 새로운 사업에 접근했었을 적에 거기에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거기를 찾아간 거죠. 이 장애인을 고용해서 택시 기사로 근무를 하게 하려면 상당한 이제 비용도 든다고 말씀하시고 기간도 필요하다고 해요. 뭐 개조하는 시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김홍구님은 또 입사하자마자 바로 운전이 가능했다 그래요. 그만큼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덕수 콜택시를 다녀왔거든요. 그림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회사가 중랑구 면목동에 있군요. 덕수 택시를 저희가 가봤는데요.
역시 택시가 많네요. 오, 저게 뭡니까? 상패를 많이 받았어요. 네. 표창장? 예.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받았었나 봅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는 감사패,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네. 덕수콜택시, 또 감정노동에 대해서 되게 앞서가 계세요. 네. 감정노동자잖아요. 택시 맞아요. 기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상들 받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개조된 차를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마 오른발만 왼발만 쓰는 사람들을 위한 왼발만 네. 쓰는 분들 위해서. 왼발이 이제 자유스러운 분들, 그러니까 손은 이제 부자연스럽고. 이번에는 이제 손으로 하시는 분. 예, 요거는 이제. 아까는 이제 한쪽 발이 불편하신 분, 예. 이번에 이제 두 발이 다 불편하신 분. 예. 이거는 이제 손으로만. 저렇게 되군요. 그럼 이제 핸들은 오른손으로만 하고, 예. 네. 왼손으로는. 예, 선화 손잡이는 이제 오른손이고, 왼손이 이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동시에 작용. 저런 개조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세차도 직접 하시는군요. 장애인 고용차들이 많아요, 저렇게. 예. 따로 저기 구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우리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장애가 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분들에게 금전적인 구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1994년부터 고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한 400~500명 정도의 장애인을 고용을 했고, 그 중에 한 1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개인 택시를 양도받으셔가지고 지금 개인 택시 운전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덕수콜택시에 운전직 근로자는 140명 정도 되는데 46명이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6명이 중증장애인입니다. 1급, 2급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장애인 기사 고용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50대, 60대들 중에 4분의 3 이상이 노후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노후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거는 뭔가 계속해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3분의 1인가요? 예, 140분 중에 46분 이상의 장애인 기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어떤 정부에서 말하는 주어진 의무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사업주의 이렇게 열린 마인드와 이게 우리가 진짜 일자리 어려운 50, 60대들한테 단순한 일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삶의 어떤 기회와 희망을 준다는 게 굉장히 고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감명 깊게 저는 봤습니다. 일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제가 봐도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을 정말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 피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잖아요. 실제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실은 장애라는 것은 차이가 아니라 불편함일 뿐이거든요. 그분이 참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장애는 놀림받거나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과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불편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보면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은 것을 이렇게 개조를 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에서는 참 다르다는 것만 강조하고 함께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더욱더 함께하는, 함께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참 좋은 모범적인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네. 정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고 있는 곳이 이 덕수 콜택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표창장도 상당히 많고요. 예. 네, 다녀오니까 조금 뭔가 치근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생님께 조금 더 여쭤볼게요. 택시 기사 분들은 보통 2교대로 많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저도 근 12시간을 하죠. 12시간 하죠. 12시간이나. 회사에서 12시간 하라고는 하진 않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건데, 네네네. 제가 이제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정도 12시간 정도는 운전을 하게 됐죠.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3시에 일어납니다.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쯤에 아침 식사를 네네.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도착하면 5시입니다. 그때서부터 5시 한 20분부터 이제 차를 양도받아서 그때서부터 운전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녁 5시까지 합니다. 오후 5시까지? 예. 12시간 예. 꼬박. 와, 거의. 정말 어떤 일이든 12시간 일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왠지 굉장히 신나게 일하실 것 같아요. 예, 신나게 그 12시간 일하는 것 자체가 신이 나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지 예. 않으면 아마 그냥 8시간 근무하고 올라오면 그만둬야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12시간 그것이 제가 기분이 좋아서 운전하는 일의 어떤 행복이라고 할까요? 네. 그것 때문에 더 하는 거죠. 네. 그래도 12시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 행복하세요? 제가 그것을 이건 내 일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면은 조금 짜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여행을 한다. 여행을 하고 소풍 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는 돈을 내고 소풍 가지만 나는 돈을 받아가면서 소풍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경치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이제 여행하다 보면 드라이브를 하는데 뭐 어떤 때는 오늘 드라이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저기 뭐 송탄까지도 그냥 싹 다 갔다 오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저는 행복합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막강한 아주 무장이 된 긍정의 마인드를 딱 탑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 여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 즐겁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참 이런 감사하는 마음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잠깐 해봤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몸도 불편한데 그 장시간 운전을 하고 뭐 위험한 그런 택시 기사인을 할 때 막 어머 여보 잘했어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우리 이혼 선생님 계시니까 우리 상황극을 한번 해보면. 한번. 네. 근데 여자가 여기 한 명밖에 없어. 그러게요. 아내 할 사람이 없어. 않네요. 네. 이승민가 아내가 한번, 되고 이혼 선생님이 이제 잠시 김홍구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상황극을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김홍구 선생님은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아내는 일 나가고 이제 집에서 일 없이 이제 집에 계시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상황이 떨어졌고. 그렇죠. 네. 이제는 어찌 한단 말인가. 혼자 일하는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그렇지. 택시. 택시 면허가 있지. 그래, 택시야. 택시 기사를 하는 거야. 이때 이제 아내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도 알다시피 이 일은 하면 할수록 손해야. 당신만 고생시키고. 내가 힘든다 한들 당신만 하겠어요. 힘든 여건에서도 당신이 일하는 모습이 나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내가 전에 면허 따놨던 그 택시를. 안 돼요, 그건. 택시 운전은 잘만 하면 수익도 괜찮고. 몸도 불편한데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안만 조심해도 그리고 다른 차가 와서 탁 박으면. 여보, 나 이 일 정말 하고 싶어. 아직은 내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응? 조심해서 운전할게. 택시 운전하는 거 당신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해할게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물론 뭐 저희가 한번 가상으로 네. 꿈을 봤는데, 자 이렇게 그 부모님 또 아내의 어떤 그 걱정 이런 거를 딛고 나오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승객분 중에 혹시나 걱정되는 거는 이제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뭐 놀라거나 또 걱정하거나 그런 네. 분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네. 대부분은 제가 제가 장애인입니다라고 표현하기 전까지는 장애인이라는 소리 듣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딱 한 분은 이제 그분은 술이 좀 많이 취하셨던 분인데 네. 그분은 하차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기분 나빠할 부분은 아니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분들을 제가 컨트롤하기가 더 힘들었으니까. 아, 오히려. 예, 차라리 빨리 내려주시는 게 전 더 도움이죠. 그 손님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예, 네. 그랬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짐을 옮겨야 될 때. 차에 트럭도 옮겨야 하는데 그 한 분이 저 인천공항 갑니다 하면서 타시더라고요. 근데 그 짐이 저 위에 있으니까 저기까지 올라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가지고 그 짐을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 도와드립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하시면서 싫으셨는데 가면서 운전하다 보니까는 느낌이 좀 싸해요. 네? 이분이 좀 오해할 수 있겠다. 내가 내 설명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네. 해가지고 제가 저 다리를 무스는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다정다감하신 분인데 왜 짐을 안 실어주셨을까 하는데 이해를 그 말 듣고 보니까 이해를 했다고. 네. 다른 분들은 인천공항 간다고 그러면 얼른 내려서 실어주시는데 안 실어주시니까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시고 어느 외국인도 그 가방을 캐리어라고 하나요? 그거를 실으실 적에 호텔에서 타실 적에는 보이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공항 가가지고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내려주려고 하니까는 그게 제가 안 되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더니 no problem. no problem.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오해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그렇죠. 거죠. 김원구 씨 일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일하시는지 네. 저희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새벽 4시에 일어나신대요. 그리고 5시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꼬박 12시간을 사실 참 좁은 곳이잖아요. 저 안에서. 맞아요. 힘드실 텐데 늘 좀 웃고 계시죠, 지금. 항상 웃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주간에만 하거든요. 야간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몸이 약하니까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뭐 경험이 많다든지 아니면 몸이 좀 체력이 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지금 왼손으로 아까 개조된 차로 예. 브레이크하고 액셀레이터를 하고 오른손으로 움직이고 양손을 다 쓰시는 거네요. 예. 이렇게 도란도란 말씀도 나누시고 승객분하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쳤을 때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예, 이제 이제 자동차 세차를 세차 해야 직접 이제 해야 됩니까? 그 후임자가 이제 또 깨끗한 차를 네. 타고 이제 운전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저렇게 또 활용을 하시는군요. 가제트팔처럼. 깨끗하게 세차를 하셔서. 근데 그런 다음에 뭐 세차는 그 기계가 하지만 물기는 또 닦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저 상태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걸레로 이렇게 닦지만은 기계로도 닦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로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공기를 해서 네. 닦아낼 수도 있습니다. 동료분이신가 봐요. 예. 그때 아마 뒷 유리창이 좀 지저분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알려주셨죠. 조언을 해주시고. 네. 자,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제 산업금 정산. 정산하러 가거든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퇴근 전에 이제 하고 퇴근하시는 거죠? 예. 종우 씨를 갖다 대요. 네, 두 개에서 정산하고 저거를 저기다 넣네요. 예. 그래야 이제 이게 누구 거라는 것이 이제 섞이지 않고. 네.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처음 봤습니다, 저 장면을. 그러게요. 저렇게 일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기다가 쫙 넣으면 이제 하루 일이 끝났죠. 예. 아유. 제일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죠.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네. 또 집에 가서 이제 따뜻한 저녁 네. 드시면서 또 아내랑 말씀 나누시고. 타신 분도 행운이고 김홍근 선생님도 정말 행운이 아니신가. 네. 택시 안이 이렇게 김홍곤 선생님의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한 기운이 있으니까 네. 그 안에 딱 하는 타면 분들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이상한 얘기를 안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힘든 점이 없으신가 여쭤봤는데요. 오히려 힘든 분들의 상담을 택시 안에서 살짝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꼭 타고 싶습니다. 이 장애인 운전자를 채용하는 택시 회사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고용센터에서는요, 생애 주기별 장애인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운전기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김홍구 선생님처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팀장님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이제 그 택시라는 그런 이제 그 특별한 좀 소재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추진하게 될 때는 이제 다양한 그런 전문가들, 예를 들면 이제 택시를 운영하는 그 업체 중에 좀 모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주나 그다음에 이제 그 택시 운송 관련된 그런 조합에 관련된 그 조합장 그 분들도 좀 모시고 나서 저희가 다양한 좀 각층의 그런 의견을 좀 듣고 나서 이 사업이 정말 좀 이렇게 적정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일자리 사업으로서 진행을 할 때 이제 큰 어떤 이제 위험 부담이 없는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요 2년차 그 사업까지 접어들게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취업자나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취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어떤 직종이 됐던 간에 일단은 이제 그 취업이 되신 이후에는 이제 또 사업주에 소속이 돼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일이라는 게 조금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만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내 내에서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직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 관계적인 부분에 최대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본인 자신하고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별로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부분이나 뭐 지원 사항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 같이 이제 그런 직업재활 전문 그런 기관의 실무자들이랑 이제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택시를 타면 꼭 기사님들하고 한두 마디 정도는 나누는 네. 편인데요. 이 운전하시기 전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직업이 참 다양한데, 네. 이 50, 60세대가 은퇴 후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직업이 이 운전기사가 아닐까 생각을 또 해봤어요. 네. 사실은 저도 개인적인 로망이 택시 운전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 저기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데서는 네. 미래형 신직업군이라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의 어떤 직군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의 연장선상에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이런 것도 네.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인생의 다른 길에서 답을 찾는 우리 일자리도 마찬가지인 그런 어떤 사례들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직업이라는 게 꼭 돈만 벌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만족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직업도 참 좋은 직업 같은데 네. 택시기사도 한쪽에 그런 쪽의 직업으로 우리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수 콜택시뿐만 아니라 많은 택시 회사들이 50, 60세대의 도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장애인과 더불어서 또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인생의 2막을 살고 계셨던 김홍구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기업체 272군데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조금
의외인 부분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기업에서 사규 등으로 정한 정년의 연령은 58세로 나타냈지만 사무직 근로자가 실제적으로 정년을 맞이하는 연령은 55.7세로 실제적으로 3년 정도 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참 결과가 의외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정부의 그 통계에 가면은 뭐 진짜 52.6세가 평균 퇴직 연령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50대, 60대들이 이 조기 퇴직한 이후에 뭐 연금을 받는다든지 그 사이에 사각지대잖아요. 네. 이때 어떻게 자녀들 아직도 독립되지 않은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의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혼인 시키는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여전히 노부모의 또 봉양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데 또 동시에 자기 자신 본인이나 부부 간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퇴직 후에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큰 고민이자 네.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신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55세에 퇴직을 하면 연금 개시가 뭐 60세부터 시작되는 날도 있지만 65세부터 시작되는 네.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이 보릿고개를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강상규 소장을 모시고서 이 보릿고개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직장인분들, 50대 직장인일 경우에요. 사실 퇴직연금이 은퇴자금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어떠신가요? 만나보는 분들 뵈면? 퇴직연금이 은퇴자금 마련의 전부인 직장인들 경우에는 네. 퇴직연금을 뭐 10년을 붙든 20년을 붙든 수익률이 높아야 네. 본인들이 이제 퇴직을 할 때 원하는 아니면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요점은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야 그걸 뭐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이게 자금이 불어나는 거지. 네. 요즘처럼 뭐 1%다, 2%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들 그 퇴직을 앞둔 분들한테 아니면 은퇴자금 마련한 분들한테 이제 여쭤봅니다. 어느 정도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바라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어느 정도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20%? 10%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뭐 20%까지 말하지 않고요. 아, 그런가요? 그냥 보조하면 10% 정도. 10%죠? 대부분들이 한 두 자리 숫자. 네, 그 정도는 좀. 10% 정도가 거의 이렇게 예. 마지노선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한 5%는 좀 너무 낮은가요? 아유, 그거는 좀 대출을 해도 5% 이자는 나가는데.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5% 말씀드리면 굉장히 실망하세요. 네. 5% 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 정도 수익률이 된다면 한 10년 정도 이제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로 10년을 하면 10년 후에 한 6,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좋네요. 좋죠. 근데 이제 그게 10%로 내려오면 예.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반토막도 안 되는데. 이제 복리 효과 때문에 그런데. 그럼 5%는 어떻게 되냐? 그게 반토막도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래서 5%는 사실 10년 동안 해서 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네. 아무리 이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예. 근데 그럼 5%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어떨까? 거의 사실은 그럼 퇴직연금 안 들고 말죠. 최근에 그 미국의 한 투자자문 회사가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퇴직연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 네. 추정을 해봤더니 1%도 안 됐어요. 에이? 정확하게는 0.2%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네. 앞으로 10년 동안. 0.2%는 통계학적으로는 제로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퇴직연금을 아무리 부어도 이 이자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낸 돈 그냥 받아는 거죠. 예. 어디 꿔준 돈 받는 거예요. 이자도 못 받고. 그렇죠. 이자도 못 받고. 예. 야. 아니, 이렇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지 몰랐어요. 네. 지금 저부터도 10년 동안은 이렇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금리 시대가 왔고, 앞으로 전체, 뭐,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저희 나라 경제도 그렇고,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자
수익률, 퇴직연금 수익률도 안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5%가 이제 아까 미국의 경우였는데, 그럼 우리나라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과거 5년치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 100개면 거의 90개 이상이 3% 중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는 미국에서 나왔던 5%는 인플레이션율을 제외한 숫자예요. 아, 예.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그러니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원래 네. 이제 그 명목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실질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명목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고려 안 한 거. 실질 수익률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실제로 내가 돈의 가치가 어떤지 정확히 보여주는 수치인데 그 5%는 인플레이션율을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 수익률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금감원권은 3%는 명목 수익률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1% 중반을 빼면 실질 수익률은 우리나라는 1%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강상규 소장이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짜증나요, 지금.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시작부터 사람을. 아니, 그쵸. 멘트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일을 덜 하시려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 아니,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나오는 거. 신부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외국, 그 미국 투자 그 분석 보고서 제목이 퇴직연금 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지 마라 보다는 이제 기대하지 마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대하지 마라. 아니, 들어온 사람 어떡하라 그래요, 지금. 기대하지 마라.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봐야 되잖아요. 예. 아니, 소장님, 그러면 이렇게 퇴직연금 수익률은 거의 뭐 없다고 보거나 기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개인 차원에서 이제 이걸 보충을 좀 해나가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이제 사실은 퇴직연금이 전부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은퇴 자금 마련하는데 다른 대체 수단을 찾아봐라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마땅치는 않아요. 근데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리 효과. 오래 투자하면 이자가 많이 불어나니까 좀 더 남보다 일찍 은퇴 자금 준비를 하시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개인형 투자연금이라고 하는 IRP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직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직장에서 들어주는 퇴직연금이었고 개인적으로 여유가 좀 더 계신 분들은 따로 개인형 투자연금을 또 드시면 되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은퇴 자금이 많은 분들은 안 보세요. 근데 바쁘죠. 동생들하고. 저희는 이제 50, 60세대예요. 네. 여기가 좀 없을 거거든요. 그 팁을 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은퇴 자금 여유가 없는 말씀하신 네. 대로 없는 분이 대부분 서민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리고 또 직장이 안 다니신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맞습니다. 자영업자, 예, 프리랜서, 네. 뭐 비정규직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럼 먼저 은퇴 자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나마 적은 돈으로 퇴직연금을 드시던 분들한테 그 네. 돈을 쪼개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좀 옮기시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다만 그분들한테는 남보다 더 오래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 아무리 돈이 좀 별도 자금이 없으셔도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계시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모기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이용하면 부족한 은퇴 자금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얼굴빛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호인 선생님. 아까도 방송 전에 나한테 묻지 마. 아니,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네. 건강하면 무언 짓을 못 하겠느냐. 그러니까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지금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아이들 자리 잡을 때까지 아프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친구야 아프지 마라. 그 얘기가 아주 입에 달고 댕겨요. 네.
자, 미래설계 50플러스 저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의 미래설계를 위한 뭐 재무상담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계신 분. 네.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되어 계신가 봐요, 미래설계가. 네. 아주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우리 신부님 어떻게 보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저도 제일 확실한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완벽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험 들교에서는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돈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꼬박꼬박 넣고 계신 것들이 무엇인지 좀 그것도 한번 제가 신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오늘 미래 설계하는다는 의미에서 네. 우리는 과연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가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그러네요.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이제 뭐 금전적인 얘기, 뭐 재무적인 얘기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믿음에 대한 이런 투자도 더 중요하다는 것도 그럼요. 느끼게 됐습니다. 네. 역시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점 정리해 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50, 60세대들은 연금 수령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수령한 후에 관리를 할 것일까가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연금 말씀하신 것도 꼭 고려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60세 이상의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사망할 때까지 영목이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리스크 해지인데 왜 리스크 해지냐 그러면 자녀들이 점점 30대, 40대 올라오면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힘들다고 나와가지고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데가 부모님한테. 네. 근데 집을 어떻게 담보로 해서 좀 어떻게 해달라. 야, 이미 나는 담보로 해가 주택연금 받고 있다. 이거는 사전의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시는 어르신들이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 자금이 새지 않게 그나마 갖고 있는 걸 잘 수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미뤄두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아마 그런 걱정이 좀 되시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이제는 조금씩 준비하고 연구하고 살펴봐야 될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 소장님 모시고서요. 네. 좋은 얘기 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현실을 좀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 엄성흠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한 뷰티풀 라이프 포 유. 오늘 배우실 운동은 지난 3주 동안 해왔던 모든 운동을 복합해서 할 수 있는 종합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리듬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양손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옆구리 운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목 운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목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쪽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양손을 허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부터 이 동작을
빠르게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목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기 위한 뷰티풀 라이프 포 유. 자, 지금까지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 엄성흠이었습니다. 네. 먼지가. 네, 그만 좀 풀썩대세요. 네. 누구는 뭐 이렇게 체조를 무슨 몇 억 들었대는데 훨씬 안 돼요, 이 체조가. 훨씬 좋죠. 좋은데? 가뿐해지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50, 60세대가 되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 많이 찾아야 됩니다. 몸도 많이 움직이시고요. 이제 재무설계, 재테크, 또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사실 은퇴 설계, 미래 설계라는 단어가 좀 저한테는 생소했거든요. 네. 그냥 오늘 하루 방송 어떻게 잘할까 뭐 이런 생각들만 하고 살았는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인생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50, 60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 세상입니다. 뷰티풀 라이프 포 유 함께 만들어서 나간다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